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금요일장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의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,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 단기 조정 국면 저평가 종목에 집중하자입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며칠간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최근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 좀 진입을 한 상황인데, 어제 이제 다른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아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좀 조정세,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한마디에 적어놨던 것처럼 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좋은 종목들을 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이 관련해서 좀 비슷한 좀 저점권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우선 제가 오늘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 이제 두 종목이 나오게 됐는데,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덕산 하이메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덕산 하이메탈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을 좀 하고 역시나 이 종목도 이제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실적도 좋고 올해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편입을 했는데, 최근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지금 이제 1차 그리고 2차까지 지금 달성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워낙 지금 기판 관련된 업황 자체가 좋고,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이제 뭐 LG노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 기판 관련된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웬만한 기판 관련주들은 좀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지만 이제 여기에 숄더볼을 공급하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올라오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올해 이런 전방 산업의 기업들의 투자에 좀 따라서 역시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인 만큼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좀 올해 실적이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이런 덕산 하이메탈 같은 업체들은 최근에 많이 빠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한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확인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좀 눌림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폭을 조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역시나 긍정적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 2차 목표가 달성을 좀 했고요. 두 번째로는 경농 좀 보겠습니다. 자, 경농은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러시아 이슈가 한번 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편입을 해놨었는데, 조금 이제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1차 목표가 지금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최근엔 조금 경농이 상대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느렸긴 했습니다만,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수혜를 좀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이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, 또 특히나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 광물들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슈성을 한 번씩 계속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농도 역시나 좀 바닥권에서 한 번씩 튀어오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눌림 이후 또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반복되면서 재차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뭐 아쉽게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은 좀 안 됐지만 한 몇 호가 좀 차이로 2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지만은 다시 한번 좀 이슈로 한번 튀어오를 때 2차 목표까지 달성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경농 오늘 2차 이것도 목표가 달성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M 볼 텐데, SM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폭 플러스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1차를 달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해줬었죠. 그래서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, 일단은 11시로 우리가 좀 영업 제한 시간이 좀 확대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월달 지금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이 3월달 피크아웃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단계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가수들의
그 오프라인 공연들이 계속 허가가 이제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꽤나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도 공연이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엔터사들은 역시나 리오프닝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SM 같은 경우도 역시나 무난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2차 목표가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SM까지 리뷰 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하는 종목들 공략을 하는데 오늘도 좀 비슷하고요. 현재가 좀 올랐네요. 현재가 좀 올라서 현재 11,700원. 종목명은 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뉴라고 하는 회사고 이 업체도 사실 제가 생쇼에서 이제 많이 편입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좀 수익도 많이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식의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지난해 실적들이 생각보다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혹은 호실적을 보여준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현재 주가만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새로운 모멘텀들까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종목은 뉴라고 하는 회사고요. 이 업체 이제 사업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합 컨텐츠 이제 미디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뉴는 사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영화의 이제 배급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던 업체였는데 뭐 옛날에 뭐 부산행이라든지 뭐 변호인 이런 유명한 이제 영화들을 많이 좀 배급을 담당했었던 그런 업체입니다. 근데 이제는 이 자회사의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두면서 이제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배급사가 아니라 종합 미디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요즘에는 이래 배급 쪽보다는 컨텐츠 부분에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. 자, 다음은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흥행을 했었던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3월 3일자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. 이제 물론 정규 채널에서 방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아이치라고 하는 OTT 쪽에서 이제 이 방영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예전에 과거에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중국 쪽에서 심의가 통과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, 드라마가.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짐들이 결국은 이제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치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컨텐츠 부분, 이 드라마 부분에서 이런 한한령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관련된 다른 컨텐츠 종목들도 같이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한류 쪽의 드라마 최근에 워낙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동남아 시장에서 워낙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중화권이나 이런 데서 방송이 되는 흐름들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화면 또 볼게요. 다음은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쪽 이제 아까 한한령 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한류 컨텐츠들이 많이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런 글로벌 OTT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뭐 새로 생겨나는 이런 OTT에도 계속 한류 컨텐츠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좀 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올해 디즈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를 얼마 전에 또 확대를 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해줬거든요. 왜냐면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워낙 이제 스토리텔링이 워낙 좋고 또 이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여기를 타겟팅해서 좀 방영을 하기 굉장히 좋은 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최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한류 컨텐츠를 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디즈니 쪽 모멘텀을 역시나 뉴도 이어갈 수가 있는데
올해 디즈니 쪽에서 방영이 되는 이제 드라마 한 4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,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류 콘텐츠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은 뉴가 그 부분에서 또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지난해 이제 과거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, 이 지금 뉴의 자회사로 이제 스튜디오 NU라고 하는 회사, 여기에서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스튜디오 NU가 설립한 지 한 5년 만에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기업 가치가 2천억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, 지금 뉴의 지금 그 시총이 3천억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의 가치를 좀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싼 구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바탕으로 이제는 다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,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사실 그 뉴 굉장히 뭐 드라마 쪽에서 탄탄한 어떤 실적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, 네, 제가 그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빠지실 몰랐어요. 네. 네, 왜냐하면 실적도 단단하고 또 이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뭐 소비도 또 늘어날 수 있고, 맞습니다. 어쨌든 뭐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드라마가 하면 또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데,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,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진행되면서 수혜주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봤더니 바로 이런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. 해당되는데, 좀 설명이 있었으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맞습니다. 뭐 어제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뭐 흔들리고 있고, 원자재 관련주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, 사실 이런 뉴라든지 컨텐츠 관련 업체들 그렇게 이 인플레이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. 왜냐하면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분이 뭐 크게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물론 인건비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이제 이런 그 금액대가 세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컨텐츠 관련대들은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, 아까 뭐 리오프닝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, 이 업체가 이제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점점 개봉이 늘어나겠죠. 그러면서 이런 배급 물량들도 늘어난다고 하면 역시나 본업의 매출 실적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, 제가 1차 좀 수정을 해서 1차 목표가는 13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14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9,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